바레인 나가선가 SNS 상에다가 예. 자신의 철학이 좌우명이 정직과 성실이다. 예, 정직과 성실이다. 네.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런 그 여러 가지 비리하고 관련되지 않았다라고 국민들에게 지금 메시지를 던진 거죠. 예. 네. 근데 뭐 생각하기 나름이죠. 본인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누구라도 보면. 확신범일까요? 아니면 알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알죠.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머리가 좋으신 분이잖아요. 상당히 또 지금 뭐 이미 다 알려진 바와 같이 아주 구체적인 것까지 챙길 정도로 굉장히 치밀하기도 하고 나름. 김경준 씨 증언과 조금 다르긴 해요. 네. 김경준 씨 증언은 제가 직접 들어봤는데 조금 다르긴 한데. 네. 예. 일종의 무슨 그 사람들의 클리셰인지 관행인지 이건희 씨도 정직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맨날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상황은 돌아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자기 객관화가 전혀 안 되고 자기한테 와가지고 자기가 갖고 있는 권력이나 어떤 재력에 의해서 머리를 조아리는 사람들을 많이 보다 보니 그 사람들을 자꾸 의심하는 버릇이 생기고 그러니까 이제 정직해야 된다라는 말을 남한테는 남발하면서 자기 스스로는 과연 정직하게 살고 있나를 판단해보지 않고 그냥 나는 정직을 강조하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우리 집 가훈은 정직이다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얘기해버리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재벌가 오너가의 그 가훈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말 사회 정의를 다 그냥 실현하는 것처럼 돼 있고 외국 영화 봐도 잘 나오잖아요. 보면 그 마약상들, 마약 조직의 뭐 대부 이런 사람도 굉장히 독실한 크리스찬인 경우가 많고 예, 그런 식이죠 뭐. 자, 그런데 이제 이동환 수석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했고, 5년 동안 노무현 정부에 대해서 쌓아놓은 자료가 있다. 아까 말씀 좀 했는데, 이게 그 집권 5년 동안 얘기하게 되면 NLL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잖아요. NLL 얘기하면 NLL을 기획했던, 그것을 요약해갖고 정부에 제일 처음에 줬던 게 이제 원세훈 전 원장 아니에요? 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써먹은 건 2013년에. 정문원. 예, 정문원. 그 다음에 김무성. 그리고 2013년에 노출을 시킨 그 남재준 원장. 네. 이렇게 줄줄이 자기들이 다 연관이 되어 있는데, 하게 되면 이제 지금 노무현 정부 때 하게 되면 우리가 얼핏 추정할 수 있는 게 NLL 정상회담 대화록. 그 다음에 늘 주장하는 640만 불. 그 640만 불 좀 한번 좀 문제 제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국민 입장에서야 뭐 어떤 정권이든 비리가 있었다라면은 속속들이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하실 것이고. 예. 근데 이제 그 비리라고 하는 게 정치보복을 해서 조작해낸 거라면 그건 또 그거대로 책임을 져야 될 것이고요. 그동안에 하여튼 그 NLL 문제를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굉장히 많이 잘 써먹었던 일종의 아이템이었고, 그거를 써먹는 과정에서 친박과 친이의 협력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났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애초에 그걸 기획하고 처음에 문건들을, 만들어내서 활용해야 되겠다라고 나섰던 사람들은 친이 쪽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결국 친박들이 이제 선거 유세장에서 흔들고 이거를 선거에 이제 활용을 한 셈이 되는데,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쭉 이어지는 일련의 작업들을 보면 거기서 역시 이제 김태호 비서관의 역할이 주요하게 또 드러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런 측면들이 나름의 어떤 정권 재창출 전략이라고 해서 플랜을 짰던 것 같은데 그것들이 일관되게 그러니까 본인들한테 반대 입장에 서 있는 어떤 정치적 견해를 가진 사람들을 일관되게 적으로 돌려가지고 그걸 제압하려는 수단으로 국가 권력을 동원했다. 예. 그러니까 이 점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이거 공개 못할 거라고 봐요. 아니, 좀 공개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공개하길 바래요. 아니, 그런데 640만 불도 500만 불이라고 하는 것은 조카에 대한 정상적인 투자 금액이었고 지금도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어찌됐건요. 예. 그러니까 이거 왜 공개를 못하냐 하면, 그러니까 뭐 자료가 있는지 없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자료가 설령했어도 지금 못하는 것이 자료 공개에 지금 방점이 찍혀 있는 게 아니고 자료를 내가 가지고 있으니 이쯤에서 서로 관두자가 지금 방점이란 말이에요. 신사협정 맺고 덮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뒷거래해서 그냥 우리 이거를 그냥 서로 안 터치 안 하는 걸로 그냥 끝내자라고 거기에 지금 방점이 목표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거 공개는 안 한다. 그리고 이분이 지금 그래서 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상당히 좀 당황하시고 지금 다급해지신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황 판단을 잘못하고 있는 게 뭐냐면
자기가 대통령 할 때 검찰 국정원 마음대로 부리던 때하고 좀 상황이 똑같다라고 지금 보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한마디면 검찰 수사도 중단이 되고 이명박 관련한 수사 중단해. 또 국정원 이명박 그만해.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언론 나오는 거 다 막아. 이렇게 하면 그냥 일사천리 이렇게 딱 되면서 그냥 딱 정리가 끝날 줄 아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제가 큰 착각이라는 거죠. 그게. 그때 그 검찰이 아니고 그때 국정원이 아니고 이 지금 정부에서는 그렇게 이거는 국민의 눈이 두려워서라도 지금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안 하려고 하고 있고. 그렇지 안 하려고 하는 것이고 뭐 문재인 대통령이 분명히 했고 그거 하면 그거 하는 순간 사실은 문재인 정부는 기반부터 흔들리는 겁니다. 맞아요. 그 국민 대상이 국민 아니에요. 국민들이 주체고. 네. 그런데 그렇게 해달라고 지금 요구를 하는데 이게 성립이 되냐는 거죠, 이게. 성립이 안 된다. 검찰이 어떻습니까? 최근에 자기 식구까지 지금 자살을 하고 지금 이렇게까지 지금 어떻게 보면 그 내상을 입어가면서 지금 이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누구 눈치를 보겠어요, 지금. 그럼 봐서도 안 되고. 검찰이 뭐 그거만 있나요? 전병헌 지금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정무수석까지도 그 보좌관들, 비서관들 다 구속시키고. 그렇죠. 정무수석까지도 우리가 비리가 있으면 조사를 하겠다. 구속시키겠다. 이러고 있는 그러니까 마당에. 지금은 차라리 고지식하게 그야말로 순수하게 법률적 관점에서 자기가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을 점검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준비를 하고 그게 차라리 낫지 저렇게 정치적으로 나서서 저 메시지를 던지고 대통령에게 빅딜을 요구하고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건 정말로 이거 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공감합니다. 과거에 1시간 독대였나요? 100분 독대였나요? 그 박근혜 후보와 이명박 100분. 대통령의 독대. 100분요. 예. 2012년 9월 2일이요. 예. 그때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런 식이었을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내가 이런 걸 쥐고 있으니 나 건들지 마라. 이렇게 하고 나를 보장해달라. 그런 거 그때 아니었겠습니까? 뭐가 한 게 둘이 대화록이 없을까요? 있겠죠. 어떻게 없겠습니까? 그거를 기록해놓고 언제든지 카드로 쓰려고 그 사람을 손에 쥐고 있었어야 될 텐데. 녹취록도 있겠죠. 당연히 있겠죠. 그때 무슨 그 세 가지 그랬고 둘이 합의한 게 세 가지인데 세 가지 중에 태풍 북상. 그다음에 선거사범 또 뭐 하나 있었는데 그거를 둘이 그렇게 비공개적으로 얘기할 일인가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그 노웅래 의원이 밝혔는데 9월 2일 날 그렇게 독대를 하고 나서 9월 10일서부터 댓글이 2배씩 늘어요. 그게 아니고요. 예. 그 검찰 이제 댓글 수사 관련한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예. 9월 1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이것도 참 저는 MB스럽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역시 비즈니스맨이구나. 그러니까 9월 1일 날 미리 쫙 해서 쫙 이제 한번 보여주고 우리가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당신을 도울 테니 내가 지금 나하고 신사협정 맺을랍니까 말랍니까라고 제안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네. 그리고 실제로도 그게 훨씬 이명박 전 대통령답지 않나요? 자, 그런데 앞으로 뭐 자원외교 뭐 이렇게 줄줄이 있는데 어쨌든 뭘 계기로 해갖고 소환이 될 수 있는 계기는 뭐가 될까요? 그때 우리 다른 타방송에서 그 박범계 의원 같은 경우는 다스가 그 스모킹건이 되거나 혹은 다스가 무덤이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단 말이에요. 최 변호사님도 똑같은 생각이세요? 아니요, 저는 뭐 도체 지뢰밭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딘 게 먼저 터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쭉 이게 뇌관들이 타들어가고 있고, 그게 결국 이제 꼭지가 어디서 먼저 따지느냐에 따라서 검찰이 판단을 하겠죠. 그리고 아까 이종원 선생님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직 대통령을 부르는 거는 한 번 부르고 끝내야 되는 거지. 한 번 조사하고 뭐 나중에 남은 거 좀 더 하겠다 이건 아니거든요. 다 그러니까, 쌓아놓고 네, 다 완전히 쌓아놓고. 이제 이 정도면 빠져나갈 길이 없다. 그렇습니다. 라고 했을 때. 네. 그것도 이제 이 양반이 과거에 검찰 수사 받아본 경험도 많고 나름의 그 전과 경력으로 경험이 있잖아요. 오, 전과 경력이 저보다 많은가 보죠? 훨씬 많은 것 같던데요? 몰랐네. 실형은 봉도사님이 더 많이 살았지만. 예, 근데 대단한 분이네. 그런 과거에 이제 검찰 조사 때 이분이 기업을 할 적에 임했던 상황을 그때 이제 당시에 검사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예. 꽤 이제 비굴한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당당하게 하지 않고 그냥 뭐 한번 살려주십시오 뭐 이런 식이었다는 건데 이번에는 어떤 식으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검찰은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이 양반은 본인이 살기 위해서 어떤 그 방법이라도 쓸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더 촘촘히 짜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 자존감이 굉장히 강해가지고 어떻게든 내 이 얼굴과 명예를 지키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의외로 쉽게 무너지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 거리에서 좌판에서 장사하면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은 이게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잘 준비할 겁니다. 아마. 아니 근데 특히
이 MB처럼 다양한 다종다기한 직종, 그 다음에 다스 도곡동 땅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비하인드 스토리들이 있잖아요. 무슨 네. 차명으로 땅을 줬는데 마지막에 가서 뭐 자기 거라고 우겼대는 뭐 그런 설에서부터 그러니까 이게 만만치 않은 분이에요. 네네. 막상 검찰에 들어가갖고 정말 이거 검찰이 불렀는데 아무 혐의가 없으면 이럴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검찰이.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 한 3제곱 정도 되지 않을까요? 검찰이 아마 그 정도의 긴장을 하고, 예. 난이도 수학 문제로 지금 그 정도 난이도 가진 인물이 아닐까 싶은데요. 세제곱은 어떻게 계산하죠? 위에 3 모르세요? 아, 위에 3인데 그럼 8인가요? 8. 우병우의 8. 야, 근데 참 신기한 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MB 구속 처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70%에서 요지부동이에요. 지지율이.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그러니까 전 정부에 있었던 여러 가지 적폐들을 캐고 보니 예. 다 시작이 이 MB로부터 시작됐다는 거 아닙니까? 뭐 블랙리스트도 그러니까요.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진보 정권 10년 동안에 싹 좀 걸러놓고 정리하고 청소해 놓은 것을 다시 그 흙탕물을 지금 다시 일으킨 거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진보와 보수 간의 그 대립도 좀 화해 국면으로 가다가 김대중 전 대통령이 화해에 얼마나 신경을 많이 예. 썼습니까? 얼마 전에 논란이 된 이 바로 옆에 그 박정희 기념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예. 그거 결정한 분이 김대중 전 대통령이 결정했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다시 지금 보수 진보 간의 이런 국민적인 분열상으로 가게 되는 그 시발점이 결국은 예.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있는 어떤 그 정치적 견해를 가진 사람들을 예. 일관되게 적으로 돌려가지고 그걸 제압하려는 수단으로 국가 권력을 동원했다. 예. 그러니까 이 점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이거 공개 못할 거라고 봐요. 아니, 좀 공개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공개하길 바래요. 아니, 그런데 640만 불도 500만 불이라고 하는 것은 조카에 대한 정상적인 투자 금액이었고 지금도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어찌됐건요. 예. 그러니까 이거 왜 공개를 못하냐 하면, 그러니까 뭐 공개 자료가 있는지 없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자료가 설령했어도 지금 못하는 것이 자료 공개에 지금 방점이 찍혀 있는 게 아니고 자료를 내가 가지고 있으니 이쯤에서 서로 관두자가 지금 방점이란 말이에요. 신사협정 맺고 덮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뒷거래해서 그냥 우리 이거를 그냥 서로 안 터치 안 하는 걸로 그냥 끝내자라고 거기에 지금 방점이 목표가 있기 때문에 오. 절대로 이거 공개는 안 한다. 그리고 이분이 지금 그래서 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상당히 좀 당황하시고 지금 다급해지신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황 판단을 잘못하고 있는 게 뭐냐면 아래 나가선가 SNS 상에다가 트롤링, 예. 자신의 철학이 좌우명이 정직과 성실이다. 예, 정직과 성실이다. 네.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비리하고 관련되지 않았다라고 국민들에게 지금 메시지를 던진 거죠. 예. 네. 근데 뭐 생각하기 나름이죠. 본인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누구라도 보면 확신범일까요? 아니면 알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알죠.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머리가 좋으신 분이잖아요. 상당히 또 지금 뭐 이미 다 알려진 바와 같이 아주 구체적인 것까지 챙길 정도로 굉장히 치밀하기도 하고 나름. 김경주 씨 증언과 조금 다르긴 해요. 네. 김경주 씨 증언은 제가 직접 들어봤는데 조금 다르긴 한데. 네. 예. 그 일종의 무슨 그 사람들의 클리셰인지 관행인지 이건희 씨도 정직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맨날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상황은 돌아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자기 객관화가 전혀 안 되고 자기한테 와가지고 자기가 갖고 있는 권력이나 어떤 재력에 의해서 머리를 조아리는 사람들을 많이 보다 보니 그 사람들을 자꾸 의심하는 버릇이 생기고 그러니까 이제 정직해야 된다라는 말을 남한테는 남발하면서 자기 스스로는 과연 정직하게 살고 있나를 판단해보지 않고 그냥 나는 정직을 강조하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우리 집 가훈은 정직이다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얘기해버리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재벌가 오너가의 그 가훈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말 사회 정의를 다 그냥 실현하는 것처럼 돼 있고 외국 영화 봐도 잘 나오잖아요. 보면 마약상들, 마약 조직의 뭐 대부 이런 사람도 굉장히 독실한 크리스찬인 경우가 많고 예, 그런 식이죠 뭐. 자, 그런데 이제 이동환 수석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했고, 5년 동안 노무현 정부에 대해서 쌓아놓은 자료가 있다. 아까 말씀 좀 했는데, 이게 집권 5년 동안 얘기하게 되면 NLL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잖아요. NLL 얘기하면 NLL을 기획했던
그것을 요약해갖고 정부에 제일 처음에 줬던 게 이제 원세훈 전 원장 아니에요? 네. 그러고서 이제 써먹은 건 2013년에 정문원. 예, 정문원, 그 다음에 김무성, 그리고 2013년에 노출을 시킨 그 남재준 원장. 네. 이렇게 줄줄이 자기들이 다 연관이 되어 있는데, 하게 되면 이제 지금 노무현 정부 때 하게 되면 우리가 얼핏 추정할 수 있는 게 NLL 정상회담 대화록. 그 다음에 늘 주장하는 640만 불. 그 640만 불 좀 한번 좀 문제 제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국민 입장에서야 뭐 어떤 정권이든 비리가 있었다라면은 속속들이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하실 것이고. 예. 근데 이제 그 비리라고 하는 게 정치보복을 해서 조작해낸 거라면 그건 또 그거대로 책임을 져야 될 것이고요. 그동안에 하여튼 그 NLL 문제를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굉장히 많이 잘 써먹었던 일종의 아이템이었고, 그거를 써먹는 과정에서 친박과 친이의 협력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났잖아요. 지금 예. 말씀하신 것처럼 애초에 그걸 기획하고 처음에 문건들을, 만들어내서 활용해야 되겠다라고 나섰던 사람들은 이쪽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결국 친박들이 이제 선거 유세장에서 흔들고 이거를 선거에 이제 활용을 한 셈이 되는데,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쭉 이어지는 일련의 작업들을 보면, 거기서 역시 이제 김태호 비서관의 역할이 주요하게 또 드러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런 측면들이 나름의 어떤 정권 재창출 전략이라고 해서 플랜을 짰던 것 같은데, 그것들이 일관되게 그러니까 본인들한테 반대 입장에 서